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에어컨을 잘 안 트는데 에어컨을 틀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같네요. 오늘은 이제 휜다리 환자들의 그런 자가 진단법과 또 제가 진단하는 방법을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자가 진단이라는 거는 다리를 차렷했을 때 다리 사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힘을 주고 서 있어야 되느냐, 뭐 힘을 빼고 서 있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은데 그냥 힘 빼고 편안하게 섰을 때 다리를 붙이고 자연스럽게 섰을 때 벌어지는 정도. 그게 이제 자가 진단법이죠. 집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회전 변형이네, X 다리네, 그런 것들은 집에서 이렇게 진단하기가 조금 힘들죠. 환자분이 힘을 빼고 차렷해서 서 있은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찍은 사진이에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이 관절과 관절 사이를 이렇게 재는 거예요. 이 환자분은 거의 한 12cm 정도 벌어져 있네요. 이제 문제는 집에서 잰 거하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잰 거하고 좀 오차가 있을 수 있겠죠. 집에서 재는 거는 뼈와 뼈 사이를 잴 수가 없죠. 근육도 있고 살이 있고 피부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 잰 게 훨씬 크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마다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뚱뚱한 사람은 집에서는 조금 벌어졌는데 병원에 가면 많이 벌어져 보이고, 날씬한 사람은 집에서 잰 거하고 병원에서 잰 거하고 좀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죠. 뭐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뭐 7cm를 기준으로 해서 다리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아니면 그렇게 판정을 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7cm가 기준이 뭐냐면 7cm 이상이 넘으면 향후에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치료하면 좋다. 그 정도로 이제 대표현실이 돼 있죠.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리면서 항상 각변형하고 회전변형을 말씀드려요. 휜다리는 각변형이거든요. 이게 이제 경골인데 경골의 각도가 이제 틀어져 있었기 때문에 회복적으로 틀어진 각도를 교정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변수가 이제 회전변형이 있죠. 사람에 따라서 각변형이 90%, 회전변형이 10%를 가진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회전변형이 조금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회전은 말 그대로 이렇게 고관절이 돌아가고, 무릎도 돌아가고, 발목도 돌아가는 회전변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전변형을 잡고 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휜다리를 고쳐보자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근육이라는 게 아무리 강화시켜도 자기가 이제 힘을 빼면 쫙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항상 힘을 주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교정치료로 휜다리를 고쳤다 그러면 그런 환자들은 휜 거의 요소가 각변형은 적고 회전변형이 90% 정도 되고 조금 벌어진 사람들, 그런 환자분들을 한 3, 4개월 열심히 운동시키면 교정치료 전보다는 예뻐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런 환자가 전체 휜다리 환자분 중에 몇 프로나 되는 건가?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1%도 안 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를 이렇게 표방하고 이렇게 막 내가 치료한다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전제 조건이 틀린 거예요. 체계적인 근거를 가지고 뭐 치료를 해야죠. 그런 각변형과 회전변형의 환자분의 가지고 있는 요소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 사람은 각변형이 한 80%고 회전변형이 20%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각변형만 치료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빈도로 따지면 남자분들은 거의 다 각변형만 가지고 있고요. 여자분들은 간혹 회전변형이 동반되어 있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회전변형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뭐 교정으로는 안 되고 회전변형 자체를 우리가 수술을 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칠 수 있다? 그런 말에 혹 하면 안 돼요. 만약에 휜다리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가진 변형에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그리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전문병원에 가셔야 돼요. 회전은 주로 이제 고관절의 회전인데, 이게 이제 대퇴골인데, 여기 이제 휜다리였다가 이렇게 가면 휜다리가 조금 적게 보이나요? 앞에서 보기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좀 휜다리가 줄어들어 보이거든요. 근데 교정치료라는 게 뭐냐면 이거를 움직이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걸로 이론을 합리화시키면
힘을 주고 있어야만 휜다리가 유지가 된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걸 힘을 계속 주고 있어요? 힘을 빼고 있으면 다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시적인 현상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소아들도 힘들죠. 소아들의 그런 휜다리 원인이 회전이나 각변형 그런 거보다는 생활 습관이 많이 있어요. 쪼그려 앉는다든지 땅바닥에 앉는다든지. 소아 휜다리는 이런 생활 습관하고 연관성이 깊어서 그런 생활 습관을 고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릎 꿇고 앉는 게 가장 흔한데 그거를 못하게 해야 돼요. 그 습관만 고쳐줘도 애기들은 뭐 골절돼도 그렇고 정상화 하는데 굉장히 빨라요. 적응이 굉장히 빠르고. 근데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쪼그려 앉고 무릎 꿇고 앉고 해서 그걸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게 좀 많이 다르다. 어른하고.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휜다리의 자가진단하고 병원에서의 진단 방법, 그리고 교정치료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